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권선징악, 특집 방송, 위로의 노래. 먼저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9일 종영한 일일 드라마 나쁜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나쁜 사랑은 마지막 회에서 모든 악행의 진실이 밝혀지고 또 그 악인들이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는 권선징악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임신까지 한 언니가 그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협박할 생각을 해?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난 당연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언니 목숨을 가지고 거래할 생각을 해? 사고 낸 사람이랑 유기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살인미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화와 출세를 위해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않고 위와 같은 모든 죄를 범하였다. 이에 피고인 황현수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다. 나에게 사랑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흙먼지가 묻은 옷을 털어주며 그렇게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하는 것. 척박하고 불안한 매일을 견디게 해주는 힘. 그건 바로 사랑일 테니까. 네, 이 나쁜 사랑을 애청해온 시청자들에게는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로 한번 살펴보면요. 솔직히 막판에 황현수 뭔가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서 놀랐다. 권선징악 너무 오래 끌었다. 못 보던 젊은 연기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잘 시청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즐거운 드라마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쁜 사랑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렇게 권선징악 결말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과 함께 오랜 기간 노력해온 제작진과 배우들에 대한 격려의 글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나쁜 사랑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 하면은 네. 쉽고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쁜 사랑은 정말 그런 아침 드라마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사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선악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도 그 배우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선악의 명확함. 그리고 대사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봐. 둘 다 당장 나가. 여보. 그리고 민혁이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 그래놓고 딴 사람한테 덮어씌워? 아버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둘 다 당장 자수해? 표현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쉬웠다. 그리고 회차가 길었기 때문에 주인공 최소원에게 그 몰입할 수 있는 시청자들의 시간을 주고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준 쉬운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나쁜 사랑을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과도한 관계의 꼬임이거든요. 그 형부가 될 뻔했던 재혁과 처제가 될 뻔했던 소원이 연인 관계가 되죠.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 틀의 설정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 주변 인물들도 그렇게 과도하게 얽힙니다. 소원의 동생인 호진이 재혁의 고모와 뭐 연인이 된다든지 또 호진의 전 여친이었던 연수가 소원과 뭐 라이벌 관계이고 재혁의 동생인 민혁과 또 애증 관계고 뭐 이렇게 관계가 이중삼중으로 얽히면서 한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출연 인물들을 가지고 아주 이야기를 꼬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그 메시지보다는 사건의 전개에 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감정 소비만 일어나는 거죠. 무슨 뭘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야기는 지나간. 근데 저는 이제 통속국 안에서도 시대의 고민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얹어준다면 이 통속국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키워드가 권선징악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악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죠. 그쵸. 항상 권선징악이라는 거는 나오게 마련인데 이제 악인 스스로 뭐 자멸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천벌을 받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드라마도 그렇게 되나 싶었던 게 이제 황현수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이제 줄 알았어요. 그걸로 이제 죽고 이제 정말 또 천벌을 내리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살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죽게 두지 왜 살려냈어?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그랬어. 죽는 걸로 다 끝내려 그랬어. 살아야지. 오래오래 살아서 네 죄값 다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도 되게 명확하게 한민혁 징역 15년, 황현수 징역 10년 이것도 또박또박 다 이게 또 재판관 목소리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법적 처벌로서 권선징악을 했더라고 하는 거는 기존 통속극의 맥락에서는 그래도 좀 진일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나쁜 사랑을 끝으로 오전으로 편성돼 있던 일일 드라마가 저녁 시간대로 변경이 됐는데요. 29일 저녁에 찾아올 후속 일일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엔 다른 키워드 살펴볼게요. 특집 방송, 이번 키워드는 어떤 위원이 준비했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독려하기 위해 방송된 특집 생방송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점검하는가 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한 비대면 시대의 변화까지 담아냈습니다. 9년 전 귀농한 최익 씨 부부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꿈이 되어준 땅. 하지만 위기는 한순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못 나가서 지금 이게 수확도 못 하고 있고 자꾸 커지고 그렇습니다. 계약이 계속 연기되자 결국 겨우내 일고 온 밭을 자신의 손으로 갈아 엎어야만 했는데요. 갈아엎을 때 마음은 눈물 나죠. 뭐. 아직까지 희망적으로 나아지겠지 하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지속이 된다면 농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택배와 배달 대행 등 눈에 띄게 성장한 비대면 소비. 타인과의 접촉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비대면, 즉 언택트 시대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 국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주목받고 있는 랜선 여행.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콘텐츠를 내놓기도 했는데 특히 앉은 자리에서 여행지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VR 콘텐츠가 큰 인기다. 내 집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랜선 집들이. 요즘같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트렌드 중 하나다. 4차 산업과 코로나 사태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잘 대비한다면 한 번 더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believe.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 네, 위원들은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기존의 코로나19 방송은 보면 네. 이제 어떤 전문가 패널들의 토크나 아니면 정부의 브리핑 등을 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은 직접 시민들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각처의 어떤 관료들이 모여서 한 번에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신속함도 느껴지고 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맞벌이 가족과 한부모, 조선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서 세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서 사업주가 지불하는 휴업수당의 90%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현실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직접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이 특집 방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간 종합 보고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재난지원금 수령과 관련해서 수령하는 방법이나 사용에 대한 설명도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국민들의 자긍심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비욘드 라이브라든지 랜선 여행
여행 같이 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그런 것들이 왜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개인들에게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립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어두운 면들이 저는 분명히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그 아젠다로는 던져주셨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 이게 정말 희망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전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소비자의 비대면인 거지 노동자들은 굉장히 밀집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분들의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이 기간 동안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경험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밀집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비대면 노동의 그 숨겨진 본질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산업을 너무 장밋빛으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짚고 공감대를 쌓고 또 우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촉구하면서 끝났어도 그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우리의 힘든 걸 또 알아주고 대책을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희망을 전달하면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온당한 지적이지만은 뭐 We believe 우리가 희망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기에는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헤쳐나가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약간 으쌰으쌰하는 어떤 에너지를 이제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지상파에서 해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위로의 노래. 이번 키워드는 이승환 의원이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오, 나의 파트너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 방송은 송마스터로 가수 박상철과 그룹 노라조가 출연해 뜨거운 승부를 펼쳤는데요. 유쾌한 에너지를 선보였던 노라조는 최종 대결에서 시련을 이겨내는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곡 형을 선택해 감동을 선사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나를 넌 추억할 테니 넌 추억할 테니 네, 정말 늘 밝고 유쾌한 음악을 들려주던 노라조의 반전 매력을 볼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노라조 파이널 무대에 대한 댓글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짜샤에서는 웃었고 두 번째 짜샤에서는 누구도 웃지 않았다. 들을수록 감동이 오는 4명의 화음이 너무 멋짐. 진짜 역대급.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가수와 파트너가 진짜 잘 어울리는 무대였어요. 이렇게 송마스터와 파트너의 조화로운 화음으로 울림이 큰 무대였다라는 반응이 주였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노라조는 기이한 복장, 아주 흥이 나는 노래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에게 와닿았던 팀인데 양복 정장을 딱 입고 서서 별로 움직임도 없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가사를 갖고 있는 이 형이란 노래를 불러줬을 때 노라조라는 그 팀 자체의 의외성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놀랄 수 있었던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반인 출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노래를 할까? 항상 매번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뭐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찬불가 가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삶이란 건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진짜 매력은 그 원곡을 참 새롭게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분들의 또 뛰어난 가창력을 통해서
그 노래를 재해석으로 듣다 보면은 가끔은 원곡보다 좋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요. 박상철 송마스터의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치를 골라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어떤 그 도전을 응원해줄 수도 있지만 전 사실 노래 들으려고 이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완벽한 무대를 보고 싶었는데 굳이 이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좀 그 부분의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회차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원했어. 노래가 꼭 그 고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음만 잘 맞으면 됩니다. 지금. 항구의 남자는 요것만 하면 지금 좋거든요. 파트너가 음치인 걸 알면서도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음색은 저 음색이 맞아.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나의 파트너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상. 이 음치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도 어떻게 1시간 동안 빠르게 이렇게 좀 훈련을 하고 이제 서로 파트를 맞춰서 볼만한 무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앞으로도 오 나의 파트너만의 깊은 여운이 남는 무대를 자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